여러분, 집안 곳곳에 곰팡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락스로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냄새는 독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저도 예전엔 그냥 보기 싫어서 치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제 건강에 그리고 제가 청소해 드리는 분들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어느 날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청소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서영입니다. 수많은 집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봐왔죠.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곰팡이가 단순히 지저분한 얼룩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라는 걸요. 한 어르신 댁에 갔을 때였어요. 화장실 타일 틈새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했고 그분은 몇 달째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해 드린 후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기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 본 안전하고 강력한 곰팡이 제거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락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게다가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검증한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기 중으로 퍼지는 포자들, 그리고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하죠.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기침이 나오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집에만 있으면 숨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곰팡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곰팡이로 고민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만난 박영수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는데 화장실이랑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락스로 닦으셨대요. 근데 닦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도 곰팡이는 계속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반복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기침이 시작됐고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청소하러 갔을 때 한눈에 알았습니다. 곰팡이가 문제였어요. 벽지 안쪽까지 퍼져 있었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구조였죠. 제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곰팡이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침이 거의 멈췄고 밤에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곰팡이 하나 제대로 없앴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사례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지금 당장 겪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습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반대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한 분들도 계세요. 이정희 68세님은 화장실 실리콘에 곰팡이가 조금 생긴 걸 보자마자 바로 제게 연락하셨어요. 아직 심하지 않을 때 깨끗하게 제거하고 예방법까지 실천하셨더니 그 이후로는 곰팡이가 거의 안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차이가 건강과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곰팡이를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집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방법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곧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곰팡이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곰팡이를 그냥 지저분한 얼룩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색 부분은 사실 곰팡이의 몸통이고, 눈에 안 보이는 포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포자들이 우리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폐까지 들어가서 호흡기를 자극하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폐렴까지 생길 수 있어요.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기고, 심한 경우 아토피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손등이 계속 가렵고 빨갛게 올라와서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 집안 곰팡이 때문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습한 환경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청소했던 한 댁은 벽지 안쪽까지 곰팡이가 퍼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금밖에 안 보였는데 벽지를 조금 들춰보니 뒷면이 새카맣더라고요. 그 집에 사시던 분이 몇 년 동안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렸다고 하셨는데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대요. 곰팡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락스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락스는 곰팡이 제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락스는 곰팡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표면의 색깔만 탈색시키거든요. 검은색이 하얗게 바뀌니까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죠. 게다가 락스는 냄새도 독하고 화학 성분이 강해서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특히 환기가 안 되는 화장실 같은 곳에서 락스를 쓰면 기관지가 자극받아서 기침이 나오고 눈이 따갑습니다. 제가 만난 강순자 75세님은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대요. 환기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락스를 많이 쓰셨거든요. 락스의 염소 성분이 강해서 호흡기를 자극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락스를 못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락스는 일시적인 탈색만 유도하고 독성이 강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청소 후에도 곧바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락스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청소 후에는 물로 여러 번 닦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진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조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음식에도 쓰는 안전한 재료죠. 독성도 없고 냄새도 거의 없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곰팡이 제거 효과는 락스보다 훨씬 뛰어나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는 산성이에요. 이 산성 성분이 곰팡이의 세포벽을 녹입니다. 곰팡이 세포가 약해지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에요. 이 알칼리 성분이 깊숙한 틈새까지 들어가서 곰팡이 뿌리를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생겨요. 이 거품이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틈새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써본 결과 이 방법이 가장 확실했습니다. 비율은 간단해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스프레이통에 식초를 먼저 넣고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주세요. 한꺼번에 넣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천천히 넣는 게 좋아요. 섞은 후에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세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게 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사용 방법도 쉬워요. 곰팡이가 있는 곳에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천에 적셔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곰팡이를 녹이고 뿌리를 파괴합니다. 5분 후에 수세미나 솔로 문질러주면 곰팡이가 술술 벗겨져요. 특히 실리콘 틈새나 타일, 줄눈처럼 좁은 곳은 칫솔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옛날에 쓰던 칫솔을 청소용으로 모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문지르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집의 곰팡이를 제거했습니다. 창틀에 끼어있던 새까만 곰팡이도, 냉장고 고무 패킹 사이에 숨어있던 곰팡이도, 화장실 실리콘 틈새의 곰팡이도 모두 깨끗하게 없앴어요. 락스로는 절대 안 되던 곰팡이들이 이 방법으로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냄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식초 냄새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식초는 마르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오히려 곰팡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니까 훨씬 상쾌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하고 나서 집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장소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이에요.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되니까요. 특히 타일 줄눈이랑 실리콘 부분에 검은 곰팡이가 잘 생기죠. 여기에 식초, 베이킹소다, 용액을 뿌리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칫솔로 문질러 보세요. 오래된 곰팡이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2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샤워부스 문 고무 패킹 사이도 잘 보세요. 여기도 곰팡이가 잘 숨어 있어요. 용액을 묻힌 면봉으로 틈새를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청소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환풍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열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해요. 샤워 후에도 문을 열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곰팡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희 69세님 댁 화장실은 정말 심각했어요. 천장 구석구석까지 곰팡이가 퍼져 있었는데 이 방법으로 청소했더니 새 화장실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곰팡이가 없어지니까 집 전체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라고요. 창틀도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입니다. 특히 겨울의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맺히면 곰팡이가 쉽게 생겨요. 창틀 모서리나 창문 고무 패킹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용액을 발라주고 칫솔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창틀 청소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문지를 접어서 창틀에 깔아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지를 갈아주시면 곰팡이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냉장고 고무 패킹도 놓치기 쉬운 곳이에요. 문을 열고 고무 패킹을 들춰보면 검은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음식물과 가까운 곳이니까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청소해야 하죠. 식초, 베이킹소다는 먹을 수 있는 재료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면봉에 용액을 묻혀서 고무 패킹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곰팡이 제거하고 나니까 냉장고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도 같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박철수 71세님은 냉장고 청소 후에 김치 냄새도 덜 나고 전체적으로 신선한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세탁기도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입니다. 특히 고무 패킹 안쪽이랑 세제 투입구 주변이요. 세탁기 문을 열어놓고 고무 패킹을 들춰보세요. 검은 곰팡이나 미끈한 물때가 있을 거예요. 용액을 뿌리고 칫솔로 문질러 주시고 세제 투입구는 분리해서 담가 놓으면 더 깨끗해집니다. 세탁기는 사용 후에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해요. 습한 상태로 닫아놓으면 곰팡이가 쉽게 자라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초를 넣고 헹굼 코스를 돌려주시면 세탁기 안쪽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벽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벽 쪽이나 습한 곳의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면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요. 벽지는 물기에 약하니까 스프레이로 직접 뿌리기보다는 천에 용액을 적셔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벽지가 찢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만약 벽지 안쪽까지 곰팡이가 퍼졌다면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게 나아요. 겉만 닦아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벽지 교체 전에 벽면에 곰팡이 방지 페인트를 바르거나 방습제를 발라주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옷장 안쪽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오래된 옷장이나 벽에 붙어있는 옷장은 뒷면이 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옷장을 벽에서 조금 띄워놓고 숯이나 제습제를 넣어두세요. 계절 바뀔 때 옷장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식초 한 병에 2,000원, 베이킹소다 한 통에 3,000원이면 충분해요. 5,000원으로 집 전체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락스나 비싼 곰팡이 제거제 살 필요가 없어요. 인체에 무해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는 더 좋으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예방을 안 하면 곧 다시 생겨요. 예방이 제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되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거든요. 이 조건만 없애주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먼저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시면 좋아요. 요즘은 디지털 습도계가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제습기를 틀거나 환풍기를 돌려주세요.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에는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은 환기를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1번. 창문을 10분씩만 열어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겨울에 추워도 환기는 꼭 해야 합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가구 배치도 중요해요. 벽과 가구 사이를 최소 10cm 정도 띄워 놓으세요. 붙어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뒷면에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옷장이나 장롱을 벽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 가끔 뒷면도 확인해 보세요. 빨래도 조심해야 해요.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놓으면 습도가 올라가니까 가급적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말리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옷장에 넣고 젖은 수건이나 옷은 바로바로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탁기 안에 젖은 빨래를 오래 놔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주방 수세미나 행주도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은 항상 젖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어서 세균이랑 곰팡이가 쉽게 자라요. 일주일에 1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햇볕에 말려주세요.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발장도 자주 환기시켜 주세요. 신발은 땀과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신발장 안이 습해지기 쉬워요. 신발장 문을 가끔 열어놓고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넣어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욕실 환풍기는 샤워 후에 최소 30분은 돌려주세요. 욕실 천장이나 벽의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환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 문도 샤워 후에는 열어놓는 게 좋아요. 물론 다른 방으로 습기가 퍼질 수 있으니 창문을 함께 열어서 전체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만 실천하셔도 곰팡이 걱정 없는 집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니까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곰팡이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포자와 독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기침, 피부 가려움, 두통,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집안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락스로 닦으면 된다. 보기에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뿌리부터 제거하고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안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 곰팡이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피부병이 악화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곰팡이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공기가 맑아지고 냄새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건강해집니다. 기침이 멎고 피부 가려움이 줄어들고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제가 청소해드린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고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싼 영양제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숨 쉬는 공간이 깨끗해야 진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집안의 곰팡이를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화장실, 창틀, 냉장고, 세탁기, 곰팡이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체크해 보세요. 오늘 당장 못 하시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 섞어서 5분 기다렸다가 뿌리고 5분 후에 문지르고 물기 닦아내기.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 하나로 여러분 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예방도 잊지 마세요. 습도 50% 이하로 유지하고 하루 3번 환기하고 물기는 바로바로 닦아내고 가구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곰팡이 걱정 없어요. 특히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하루 3번은 창문을 여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천연 공기 정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식물을 이용한 방법, 숯을 활용한 방법, 그리고 습도 조절하는 생활 꿀팁까지 준비했어요.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곰팡이 제거해 보신 분 계신가요? 효과가 어땠는지 혹은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요.